원창묵 원주시장이 화훼단지 사업 추진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포기는 사업자 몫이라며 토지 문제만 해결되면 재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황제 예방접종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원주시장과 시의원들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백신 비용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진부 비행장 폐쇄가 결정돼 후속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평창군은 해당 부지를 매입해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횡성 퇴비공장 3곳에 대한 정밀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주민들은 악취가 암 발병에 영향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건강 역학 조사를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 관광단지 지정 해제와 열병합 발전소 건축 허가 반려 등으로 화훼단지 조성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는데요. 하지만 원창묵 시장은 취임 초부터 역점 사업이었던 만큼 재추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포기할 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원창묵 시장이 강원도가 화훼단지 지구 지정을 해제한 것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화훼단지 사업 포기는 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포기하면 그때 가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뭐 사업자가 있는데 또 기존에 투입된 예산이 있는데 아마 재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토지 보상 문제라며 보상이 되면 다시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토지 매수만 되면 뭐 금방 바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추진됐던 일정하고 뭐 크게 차이 나지 않게 완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함께 추진해온 SRF 열병합 발전소도 건축 허가와 고용연료 사용 허가가 반려됐습니다. 게다가 환경부의 통합환경 허가를 통과해 발전소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해도 더 이상 신재생에너지 혜택을 받지 못해 이미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사실상 화훼단지 사업이 무산됐다며 원주시가 하루속히 청산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다시 재추진을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지 않겠나. 그 신뢰가 어떻든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시민의 혈세를 어떻든 반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창묵 시장이 화훼단지 추진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도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평창 진부 비행장을 포함해 사용률이 낮고 주민 민원이 많은 군 비행장 17곳을 폐쇄하거나 용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불편을 호소해온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는데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면적 16,254제곱미터의 평창 진부 비행장입니다. 1973년부터 군 헬기 이착륙을 위한 예비기지로 지정 운영돼 왔지만 실제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 군사시설로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왔지만 지난달 국방부가 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 개발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게 됐습니다. 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평창군과 육군은 비행장이 없어지더라도 항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상 관측 장비를 대관령면 유천리로 옮기는 데 합의했습니다. 장비가 모두 철거되면 국방부가 토지 매각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창군은 2022년까지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를 매입해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수의 계약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무 때라도 우리 계획이 완료가 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것은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장 위치가 고속도로 나들목 KTX 진부역과 인접해 있어 민간 주도 개발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비행장이 사라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비행장이 폐쇄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간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부 비행장과 함께 폐쇄가 결정된 영월 독포 비행장과 화천 파포리 비행장 등에 대한 후속 조치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이 집무실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원창묵 시장은 감염성 질병에 대응해 방역 활동에 투입되는 현업 직원과 함께 최고 책임자인 시장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백신을 맞았다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를 깊게 살피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접종 비용은 가능한 방법을 찾아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섭 원주시 의장도 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관행적이란 이유로 깊은 고려 없이 응해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호재를 타고 가파르게 올랐던 강원도 내 아파트 가격이 올해 들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급 물량이 크게 늘면서 미분양 관리 지역도 적지 않아 당분간 약세가 예상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지난해 2억 2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1억 8천만 원 정도에 매매돼 4천만 원이나 내려갔습니다. 작년 1년 전부터 이제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갖고 뭐 지금 가격은 떨어진 거는 3천에서 한 4천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해 말 이후 1년 사이에 강원도 내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원주가 8.73%, 속초가 7.82% 내렸고 춘천도 7% 가까이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한때 강원도 아파트 가격을 이끌었던 강릉시도 3.77% 내려갔고 동해시와 삼척시도 각각 5%와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일당 공급 물량이 과다한 것이 원인입니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해마다 13,000세대가량 공급됐지만 지난해부터는 모두 42,000세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분양 세대수가 500세대를 넘는 미분양 관리 지역에 강릉과 동해, 춘천, 원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좀 과다하다 보니까 시장이 그 공급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약세인 건 사실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강릉시를 위시하여 영동 지역에 미분양 관리력 지정된 지역이 몇 군데가 생겼고요. 영동 지방의 인구가 정체된 상황에서 특별한 호재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 약세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속초시와 고성군의 아파트 수요가 늘면서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났고 원주시의 경우 지난달보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 바닥은 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횡성과 평창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내일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에도 강추위가 몰아닥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원주가 영하 10도, 횡성이 영하 14도, 평창이 영하 13도, 영월은 영하 11도로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겠고 대부분 지역이 올겨울 들어 최저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주말까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과밀 학교가 도내 14곳에 이르고 이 중 절반인 7곳은 원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1,000명 이상 과밀 초등학교는 원주가 7곳, 춘천이 4곳, 강릉이 2곳, 태백이 1곳 등 4개 시 지역에서 14개 학교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선호에 따라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며 과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에는 통학구역 조정과 인근 학교 분산 배치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횡성군이 오늘 우천면 양정리와 오원리 일대 퇴비 공장을 대상으로 악취와 토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기 조사는 복합 악취와 지정 악취로 나뉘어 진행됐고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 황화합물 등 총 4종류의 대기 중 수치를 조사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장 인근 토양의 중금속과 유류, 벤조피렌 함유량도 조사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20일 뒤 악취와 토양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장 악취 등이 암 발병에 영향을 준 것인지 확인하는 건강 역학 조사를 환경부에 청원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후 소교량 정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원주시는 낙후 지역의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판부면, 백운정, 소교량 등 6개 읍면에 30년 이상 노후된 소교량 7곳을 재가설했습니다. 원주시는 사전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재가설 대상 교량을 선정했고 내년에도 소교량 2곳을 재가설하는 등 연차적으로 소교량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창에서 생산된 농수산식품들이 미국 서부로 수출됩니다. 평창군 농수산식품수출협회는 지역에서 생산된 황태와 메밀차, 김치 등 4만 달러가량의 가공식품을 선적해 오늘 미국 LA로 보냈습니다. 협회는 오는 20일부터 열흘 동안 현지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촉 행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경찰은 지난 7개월 동안 전동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료 6억 7천만 원을 불법으로 받아간 보조기 판매업체 30곳을 적발했습니다. 업체 3곳은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무료로 준다고 속인 뒤 자선단체와 공모해 4억 2천만 원을 받아냈고 나머지 27곳은 의사와 공모해 장애인 보조기가 필요하다는 허위 처방전을 받아낸 뒤 2억 5천만 원의 건보료를 챙겼습니다. 공단은 부당 청구액 환수 조치에 들어갔고 경찰은 허위 처방전을 내준 의사와 업체 대표, 자선단체 총재 등 사건 관련자 6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월 탑스텐 동강시스타가 겨울방학 드론 캠프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드론 조립과 제작, 항공 촬영 등을 배우고 영월 동강 일원에서 실습을 진행합니다. 오는 6일부터는 눈썰 매장과 송어 잡기 체험장을 개장해 관광객 맞이에 나섭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차로와 다차선 도로 등에서 이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각 경찰서별 교통사고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교통 단속 지점을 사전에 공개하고 함정 단속에 오해를 줄 수 있는 곳에서의 단속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도내 개인과 법인 122명이 포함된 가운데 인원은 지난해보다 12%가 줄어든 반면 체납액 규모는 22% 증가했습니다. 도내에서 국세를 2억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79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7억 원이 늘었습니다. 개인 체납액은 606억 원, 법인 체납액은 185억 원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